통합의학학의 치유. 통합의학학에서의 치유 방향 및 치유 방법은 질병의 발생 기전에서 보신 것과 같이 인체가 삼과, 즉 과후, 과흥분, 과대사에 의해 발생하는 일련의 과잉 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삼과는 생체의 피를 진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혈행장애를 일으키고, 혈행장애는 선분비, 소화 효소액 분비, 체액 분비의 억제로 인한 메마름 현상을 유발하며 면역세포 중 염증에 관여하는 과립구를 늘리는 반면, 주요 면역력에 관여하는 림프구를 줄여 후천적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질병의 치유는 생체가 흥분하여 과도한 긴장을 유발하고, 이 긴장이 만성화하여 생체 항상성이 파괴되고 신경계, 면역계 등의 실조로 인해 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차단해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삼과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차단해준다면 쉽게 치유가 가능합니다. 몸의 과립구가 감소하고 림프구가 증가하여 면역력이 높아지며 체내의 모든 체액 분비가 정상화되고 혈류는 원활해져 조직에 산소와 영양을 제때 공급하여 메마름증이 개선되고, 이것이 바로 불편과 불쾌, 통증과 염증은 사라지게 하여 생체는 밝고 맑아집니다. 항스트레스. 신체는 환경과 주변의 물리적, 정신적, 사회적 스트레스에 저항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강한 스트레스가 들어왔을 경우 신체는 이러한 시스템을 작동하여 원래의 상태, 즉 정상 상태로 돌리고자 노력하는데, 이러한 신체의 반응을 항정성이라고 합니다. 항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신체의 반응은 자극에 의한 모든 반응을 포함하므로 아주 미세한 신체적 반응부터 고도의 정신적 반응까지도 함축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내의 항스트레스 반응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하나, 자율신경의 교감, 부교감 신경 균형 반응. 둘, 백혈구 등의 면역세포의 면역 반응. 셋, 염증 반응 후 복구 반응. 넷, 산화적 스트레스 방어 반응. 인간은 각종의 물리적, 정신적, 사회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신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신체는 위에서 언급한 시스템을 작동하여 스트레스가 해소될 때까지 신체의 항정성을 유지하여 항스트레스 반응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항스트레스 반응의 균형이 깨질 때 신체는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항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신체의 항스트레스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질병의 예방과 치료의 가장 큰 근본이 됩니다. 생활습관과 시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스트레스에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적 피로는 극대화됩니다. 이러면 항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항스트레스 기능이 작동하여 이를 제거하여 다시 안정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어 기전의 한도를 넘기는 과도한 스트레스는 방어 기전을 무력하게 합니다. 따라서 항스트레스의 기본은 스트레스의 양과 질을 낮추는 것입니다. 신체의 항스트레스 시스템 기능을 가장 잘 유지하여 정신과 신체의 항정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활습관과 시기입니다. 스트레스에 저항하고 이에 의한 이상 반응을 정상화하는 항정성 유지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생활습관이며, 그 중에서도 시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른 생활을 유지하고 그 중에서도 체내에 흡수되는 시기를 조절함으로써 체내의 항스트레스 방어 기능을 유지하여 항정성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내 몸과 마음, 정신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나에게 맞는 생활 습관이며 시기일까요? 그것을 파악하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언급했듯이 모든 사람에게 다른 생활 습관과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나에게 맞는 생활 습관과 시기를 찾는 좋은 방법은, 첫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이상이 생긴다면 지금의 생활 습관과 시기를 바꾸어야 합니다. 현재의 생활 습관과 시기가 나에게 맞는다면 이상이 생길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상이 생겨서 지금의 생활 습관과 시기를 바꾸어 신체, 정신 및 사회적 이상이 개선된다면 바꾼 생활 습관과 시기가 나에게 맞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상이 생겼을 경우 생활 습관과 시기의 변경 없이 약과 기타의 것으로 증상 등의 이상이 개선되는 경우 오히려 나쁜 생활 습관과 시기의 반복으로 병을 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몸의 항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 습관과 시기를 찾아내야 합니다. 생활 습관과 시기는 생물로서의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스트레스이며 항정성 유지의 가장 근원이 됩니다. 약물.
약물은 가장 일반적이면서 접근이 쉬운 치유의 방안입니다. 그 역사가 오래되었으며 사용이 편리하고 간단하며 그 효과도 우수한 편이어서 가장 선호되는 치유의 방안입니다. 그러나 현대인에게 약물로서 개발되는 거의 모든 것은 자연보다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대부분은 통증 등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근원적인 치유의 개념보다는 고통을 줄여주고 증상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근대에 들어 큰 약진을 하여 삶의 질의 개선과 의학학적 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학의 장점을 부각한 나머지 이에 의한 부작용으로도 많은 환자나 사용자가 겪지 않아야 할 고통을 경험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질병 등의 이상 현상은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스트레스에 의한 것임을 인식하고 이를 줄이려는 방안과 더불어 약물을 적절히 사용할 때에만 그 의의가 돋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의 약물 자체가 대부분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물질이 아니므로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고 약물의 사용을 최소화하며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약물을 사용해야만 약물의 효과를 증대하면서 그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입니다.